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서로 다 같이 인사 한 번씩 하고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조금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우스님, 네, 반갑습니다. 마리텔님, 송미아님, 송종국님, 라인님, 네, 송미아님, 김상리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나머지 또 우리 가족분들 또 지금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제가 인사 나중에 좀 더 드릴 거고요. 일단 좀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미증시를 좀 봤었는데, 어제는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정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배터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확실히 미국 증시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럼 왜 단기 차익이 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소식이 좀 느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제 테슬라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 증시 브리핑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헤드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포인트만. 근데 보시면 어제와 오늘 같은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같습니다. 희한하죠? 네 번째만 좀 달라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추가를 좀 했었고요. 결국 이거예요.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하락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고요. 하락에 대한 원인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워낙에 좀 고평가라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 오픈 AI와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면서, 의문이 들면서 AI 버블론을 계속 불을 지핀 겁니다. 그쵸? 여기에 파월 의장 자체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의 하락 이유와 같은 의미로 오늘도 그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제는 좋았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고, 장 마감할 때 실적 발표를 하고, AI 거품론 경기가 나오면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제 좋았던 종목들 중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증시 좋았었는데, 그 캐나다 광산 채굴업체 리튬 아메리카스 이제 지분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10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좀 감소하면서 공급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유가에 힘을 좀 실은 모습입니다. 우리 제우스님께서 댓글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고 글을 좀 써주셨는데, 어제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증시는 간단하게 브리핑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본격적으로 이슈 체크, 리스크, 이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물론 이제 저는 계속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잖아요. 그쵸? 넷째 주 일정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자, 어제는 AI 쪽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AI 쪽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국 반도체 AI 버블론이 맞느냐,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이쪽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도록 할게요. 주제 자체를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알리바바 AI 인프라 투자에 늘린다라는 이야기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버블론이에요. 버블론이 왜 엔비디아하고 오픈 AI의 어떤 MOU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버블론이 더 커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미국 재무부에서 대만 반도체 생산하는 그 생산 물량이 한 거의 90% 이상인데, 그 물량,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물량의 어떤 30에서 50%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좀 분산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중국이 WTO 개도국 특혜를 포기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미중 협상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님, 디퓨저님, 박춘아님, 안나왈님, 제우스님, 크리스탈제이님, 박상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도 장중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AI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진진이님, 정혜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비 오는 목요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죠. 안전운전 하시고. 자, 전혜경님, 조주현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바로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AI 인프라, AI 수도로 만들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양해가서 MOU를 체결을 했고, 국내 AI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 등의 최대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을 했고요. 29년까지 봤을 때 한 3조 달러, 4,185조 원 정도가 투입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절반은 뭐요? 건설 비용. 절반은 고가의 하드웨어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왜? 여러분들 미증시 보셨나요? 제가 그 개인 유튜브의 채널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잠깐만 미증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버블론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이 나스닥 지수를 볼까요?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예요. 연 차트로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 지금 야 버블론이 아니다, 뭐 고점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AI가 끝났냐? 그러면 전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AI라는 어쨌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가 AI라는 어떤 의심의, 부정의 여지가 없는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상태니까 변동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가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은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중국 빅테크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AI 인프라 그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에 계획했던 그 금액이 3,800억 위안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74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알리바바 CEO가 항저우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인프라에 대한 기존 그 규모, 투자 규모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어떤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GI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ASI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AI라는 건 뭐라고 했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범용 인공지능은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는 쉽게 말씀드리면 AI의 끝이 아니라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새로운 레벨업 단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라든지 고가의 하드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 동안, 5년간 봤을 때 AI 컴퓨팅 인프라 부분에 한 4조 달러, 그러니까 5,600조 정도가 되겠죠. 4조 달러 정도가 지출될 것이다. 라는 것도 그때 알리바바 그 CEO의 어떤 전망 중에 하나예요. 그쵸? 나중에는 결국 알리바바 이야기로는 먼 훗날 미래에 이 AI 플랫폼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몇 개 없었겠지만 알리바바는 남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남원이라고 하죠. 캐시우드가 이제 4년 만에 알리바바 주식 투자를 재개한 것으로 벌써 막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스타게이트 1년에 뭐 사업으로 데이터 센터 공개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픈 AI의 투자액도 앞으로 계속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사 하나에 좀 이렇게 투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다만 그건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기술주 중심의 어떤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주가 차트를 쫙 보시면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명분은 없겠구나. 그쵸? 의심의 여지는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야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라든지, 혹은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조정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떨어지는 거 분할 매수보다는 떨어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들을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전략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엔비디아가 오픈 AI 협력이 불러온 버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하고 이제 오픈 AI의 투자가 관련해가지고 AI 버블론을 더 키운다라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간 16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 이 AI 시대, 그죠? AI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받았던 기업이 어딜까요? 바로 엔비디아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죠?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이 버블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그 버블 팽창론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쵸? 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오픈 AI가 이런 제휴 소식이 AI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 일단 엔비디아하고 오픈 AI는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는 데 쓰여질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급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사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출금을 가지고 해서 돈을 벌든지 수익금을 가든지, 혹은 그 대출금을 활용해서 다시 저한테 제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고객사에 제품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이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픈 AI에는 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를 팔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오픈 AI가 내가 대출을 하지만 오픈 AI가 내 제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매출이 일단 보장이 돼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대출금을 매출을 보장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가 AI 산업 전반에서 매출과 투자가 서로 이제 얽히고 있으면 불안한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매출 성장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벤더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거고 앞으로의 어떤 매출을 위해서 이런 자본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AI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스탠스 환경을 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 자체에서 의심할 여지라든지 회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벤더 파이낸싱이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을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관계들이 버블론을 팽창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물론 90년대하고 지금의 시대가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블론이 강하게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약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오픈 AI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쵸? 뭐, 스타게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줘야 되고, 뭐, 엔비디아에도 뭐 체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과연 오픈 AI가 그런 대규모 자금력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출을 받는 건 아닌가, 자금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젠슨 왕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500억에서 60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약 350억 달러가 엔비디아의 어떤 AI 칩과 시스템을 구매하는다, 쓴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너무 과하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젠슨 왕 CEO의 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픈 AI가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를 건설하려면 5천억에서 6천억 달러의 돈이 필요하겠죠. 산술적으로 여러분들. 1기가와트가 500억에서 600억 달러면 10기가와트면 5천억에서 6천억 달러의 돈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1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오픈 AI로서는 4천억 달러에서 최대 5천억 달러가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근데 오픈 AI가 지난해 37억 달러 매출액에 50억 달러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올해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2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설 거로 보여주고 있지만 대규모의 어떤 적자에 대한 부분들, 재무적인 구조에서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9년이나 돼야 매출액이 1250억 달러 도달하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이 5천억에서 6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버블론에 대한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뭐 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데이터 센터 이 거래가 대규모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한 대규모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 오픈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하고도 4.5기가와트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또 이야기를 했고, 엔비디아도 또 코어이브하고 계약을 맺었고, 이것도 벤더 파이낸싱 어떤 비슷한 느낌의 계약들, 그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장받는 이런 계약들이거든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오픈 AI하고 투자서, 의향서 체결을 하고 세부 사항은 앞으로 좀 더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그 MOU를 굉장히 남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빈번하고 거래가 되게 화랑됐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건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오픈 AI 샘 올트먼하고 여러분들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봐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기술주 AI 쪽에 대한 버블론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많이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거품론이지만 AI 투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봐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어디선가 매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주의 CEO들도 결국 미래의 성장, 미래의 성공은 AI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버블론은 맞지만 그래도 투자는 계속해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AI라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누가 독점하느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독점해서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정말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AI도 누가 선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위를 점하기 위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은 경계는 해야겠지만 이 산업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만 반도체. 이거는 뭐 별로 내용은 아닌데 짧게 좀 말씀드리면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제 고성능 칩의 99%가 대만에서 이제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대만에서 생산되는 게 세계 경제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의 어떤 30에서 50%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 같은 동맹국으로 가져와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만이 물론 이제 TSMC도 그렇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훌륭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독점이라는 거죠. 한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집중된 것이 있으면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만 집중에 따른 그 위험을 줄이고 명분은 그거죠. 야, 대만 니네가 지금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혹시나 중국이 공격을 하게 돼서 그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파손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위험해. 너무 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확보하고자 이제 다른 동맹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중동이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명분은 좋지만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중동 이렇게 해서 왜냐면 지금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동점적으로 사용한 그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어떤 그 산업에 집중하는 공급망의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럼 한국은요? 일단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건 미국, 일본, 중동 같은 동맹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솔직히 조금 서운해요. 좀 삐질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 거치고 나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 좋잖아요. 발언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협의했다. 어떤 그 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고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 관련된 이야기인데 관세를 무기로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서 2기 때는 더 빠르고 강하게 광범위하게 관세를 막 무기화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자유무역 체제를 WTO가 자유무역 체제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힘 빼기를 계속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WTO의 어떤 힘 빼기 체제를 흔드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자유무역에 대한 그 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전 세계에 알린 부분들이고, 지금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아마 이 내용들도 자세히 보면 미중 무역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은 계속 패권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대중제재 강하면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런 것처럼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면에는 이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압박으로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만 이게 어떤 누가 우위를 점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이제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고 내년 초에 만날 거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깜짝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에이펙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만남에 대한 부분들도, 뭐 판문점에서 회동을 할 것이다. 혹은 비핵화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 북한은 비핵화 포기.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도 뭐, 그러니까 설왕설래하고 있죠. 만날 수 있네, 만날 수 없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성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미징 씨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할 생각으로.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오늘도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여러분들과 일주일 만남이 또 끝나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좀 하다 보면 명절 연휴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비도 오고 그쵸? 미징 씨도 약세를 보였고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또 약해지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뭐라고요? 유연함, 기준과 원칙 그리고 출근길 주식 이 세 가지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 다음 시간에 이어진 또 한옥석 대표님과도 좋은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주식의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